안녕하세요. 핀먼스터입니다. 어제 강승픽 성공하면서 챔스 총알 확보해드렸고요. 우주 연패 없이 좋은 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계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챔스에서 원정 다득점이 없어지긴 했지만 1차전 홈 경기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8강부터는 정말 진또배기 팀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16강에서 PSV를 만나 1차전 1대7 대승을 기록하고 여유있게 패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월 카이 하베르츠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시즌 아웃을 당한 것에 이어 최근엔 가브리엘 마갈라에스가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칼라피오리라도 있으면 좀 낫겠지만 4월 말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최고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두 센터백의 견고한 수비인데 아스날의 강점 중에 하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살리바의 파트너 오롤은 키비오르가 낙점되었는데 사실 전문 센터백이 아니고 풀백 자리에선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센터백 자리에선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직전 풀럼전에서 실점한 장면을 보면 위치 선정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았는데 상대 선수를 마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키퍼와 함께 빈 골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비 위치 선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이라면 8강을 앞두고 부카요 사카가 복귀했다는 점인데 최근 두 경기 교체로 출전하여 경기 핏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오늘 경기에선 선발로 출전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카이 하베르츠가 없는 최전방은 프로사로와 메리노가 번갈아가면서 기어오고 있지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6강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 일정이 있었고 2차전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 끝에 가까스로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지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선수단 대부분이 모두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아스날은 2경기만 소화한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 일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벌써 3경기를 소화했어요. 또한 소시에다드와의 코파델레이 8강 경기에서 또다시 연장전을 가며 혈투가 있었고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리그 일정에 발렌시아더에서도 패배하며 1위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요. 레알 마드리드 하면 직전 시즌 챔스 우승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챔스 트로피를 보유한 말 그대로 챔스 DNA가 가장 확실한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부상이 발목을 너무 잡고 있는데 특히 수비 쪽에 부상이 아주 심각하죠. 알라바가 장기 부상 이후 좀처럼 폼이 올라오지 않는데 밀리탕은 또다시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고 추아메니는 1차전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베스트 전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차전은 아스날의 홈경기이고 체력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은 아스날이 8강에서 미넨을 만나 탈락했었는데 지난 시즌은 챔스 경험 부족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시즌도 8강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그런 경험 부족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 경기 정배당을 받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스날을 가기엔 저는 키비오르의 존재가 너무나도 걸립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테크닉 좋은 공격수들을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또한 하베르츠가 빠지면서 아스날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스날이 역배당이었다면 프랭으로 가볼만 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승리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레알 마드리드의 플러스 0.1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리며 2.5 오버가 역배당인데 이것도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16강 지방 싸움이 있었었는데 레버쿠젠을 만났고 합계스코어 5대0으로 승리하며 가뿐하게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리그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 해리 케인은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감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수비 쪽에선 문제가 많은 모습인데 우파메카노와 이토 이로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뮌헨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유스에서 무려 6명의 수비수들을 1군으로 콜업했는데 여기서 구세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선 김민재와 에릭 다이어가 정배인데 다이어는 직전 아우크스 브루크전을 보니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두어 번 정도 상대에게 좋은 득점 찬스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특히 공중볼 수비에서 큰 낙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밀란은 16강 대진음이 나름 좋았다고 할 수 있는 페예노르트를 만나 합계 스코어 3대1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예선 단계에서 인텔은 정말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예선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핵심 수비수인 바스토니가 직접 파르마전에서 전반전 종료 이후 교체가 되었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교체라고 하기 때문에 인테르의 백스리에는 문제가 없이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윙백 포지션인데 둠프리스가 근육 부상으로 4월 후반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바르미안으로 대체할 텐데 아시다시피 기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때문에 오른쪽 스토퍼인 파바르가 커버를 넓게 가져가야 할 텐데 이번 경기에서 이쪽 포지션이 가장 뜨거운 핫코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지난 시즌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했었습니다. 참고로 미네는 6시즌 연속으로 8강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만큼 챔피언스리그 DNA가 확실한 팀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죠. 또한 미네는 자신들의 홈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챔피언스리그 22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